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극소수 분들께서는 슬슬 조롱 댓글과 비관론자들이 넘쳐나는 댓글을 보고 오히려 분할 매수 타이밍을 느껴가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 속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분할 매수라고 했습니다. 조롱 댓글과 비관론 댓글들이 많이 보이면 오히려 극심한 공포 구간이구나, 싸게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해야지 라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직접 옮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 현재 매수하고 있는 두 번째 웅줍 계좌도 공개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번째 웅줍 계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5% 수익률과 1억 3,3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09% 수익률과 64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해주면서 다시 1억 8천만원 정도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죠. 자, 어제의 장대 음봉은 진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죠. 저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각오를 해준 장대 음봉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제의 하락은 개미털기였을까요? 다시 크게 반등에 성공한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어제는 무슨 재료로 다시 반등한 걸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공부해봐야겠죠. 어제는 제가 평소엔 자주 공유드리지 않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매주 발표가 되다 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실 자주 공유드리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이 지표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최근 실업률 급증 때문에 고용 냉각 우려가 커졌다는 점과 이 실업률 급증이 과연 텍사스 허리케인 베릴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용 냉각인지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사스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텍사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정말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었나 싶었던 발표였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크게 급등했는데 그 이후 2주 연속 둔화를 보이는 중을 볼 수 있죠. 그러니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번 실업률의 급등은 고용 냉각이기보다는 허리케인의 영향이었구나. 그러면 이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샴의 법칙이 발동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는데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반등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투자자들은 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 오겠는데 라면서 이를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 것이죠. 이런 주식시장의 패턴은 반복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강조드리고 있지만 결국 털리는 건 또 개미들입니다. 현재 극심한 공포 구간 그리고 짧은 기간 너무 빠르게 하락했고 개미들은 꽤 많이 이미 털려나갔습니다. 심지어 제 영상 댓글 중에서도 이미 공포에 못 이겨 팔아버렸습니다 라는 댓글들을 가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떨어진다, 이제 시작이다, 대공황이다, 잃어버린 10년 당해봐야 정신 좀 차리지 라는 비관론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매우 당연한 인간 지표들입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주식 투자자들은 큰 하락을 하게 되면 늘 더 큰 하락을 예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 심리가 공포를 느껴버리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통해 본능을 억누르는 극소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 하락은 높은 확률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대비를 해두는 투자자들이죠. 우리는 몰빵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대비가 가능한 오줄 웅줍 투자자죠. 자, 이번 조정장에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털려나갔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봐야겠죠. 정말 신기하게도 오를 땐 더 오른다고 외치는 게 개미들입니다. 전형적인 대다수 개미들은 이번에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고점에 매수해버립니다. 실제로 이번 강세장에서 신규 소확개미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파란색 네모입니다. 어깨 위 그 어딘가에서 미국 주식은 돈복사라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여기에 수많은 개미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현금 비중도 없이 레버리지에 몰빵하거나 세배 레버리지에 몰빵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많이 진입하게 되면 머지않아 조정장이 찾아오고 또는 하락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나스닥은 15%까지 빠졌었고 S&P 500은 8.5%까지 하락한 상태였었죠. 그러면 레버리지의 고점에서 몰빵 투자했거나 더 오를 것 같아서 높은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한 대다수 개미들은
네, 계좌가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작은 조정장에서도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게 되는 처참한 계좌를 보게 됩니다. 오를 땐 소액만 매수해야 하지만 그 원칙을 어기고 더 오르니까 큰 비중 매수하게 되고 그 이후 조정이나 하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물리게 된 대다수 개미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된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절반이나 매도했다고? 라면서 패닉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막히게 개미들이 패닉셀을 하면 증시는 딱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패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하며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멘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기회로 여기기 위해서 강조드렸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추가로 하락장이나 폭락장에 사용할 현금 비중을 또 따로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저 동그라미 웅덩이 구간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도망쳐야 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긴 호흡으로 웅죽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일까요? 전 장기적으로 2030년 이상을 바라보고 그때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기 위해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웅덩이 계좌 하락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현재 매수하고 있는 두 번째 웅죽 계좌를 다시 또 공유드립니다. 8월 5일 현재 기준으로 최저점이었던 저 당시 그때 제 두 번째 계좌 상황입니다. 국내 계좌는 이번 웅덩이에서 새로 웅죽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까지 크게 떨어졌고 마이너스 60만원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이번 웅덩이에서 국내 계좌로 웅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현 기준 최저점에서는 꽤 큰 하락폭을 때려맞은 피바다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직주계좌는 작년부터 들고 있었음에도 이번에 반도체와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최저점에서 딱 마이너스로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각오했기에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8월 5일 현기쯤 최저점 시기에 저는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쫄아 계실 때 두 번째 계좌를 매일매일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좋은 투자 공부 자료인 것 같다. 신규분들은 지금 제 첫 번째 계좌 말고 제 두 번째 계좌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 제가 어떻게 웅줍을 해서 어떻게 이걸 다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지 이걸 이번에 보여드리는 과정이 신규 진입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투자 공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직접 보여드릴 테니 함께 가보시죠. 라는 말씀을 최저점 더 하락이 예상될 때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반등해주고 있는 현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네, 며칠이 지난 8월 9일 현재 제 웅줍 두 번째 계좌 상태입니다. 미국 직주계좌는 결국 다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웅줍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면 그만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국내 계좌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3%까지 말아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 매수했던 8월 5일이었는데 이번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서 웅줍 분할 매수를 하면서 250만원 추가 매수를 했죠. 그 결과 더 싸게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렸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웅덩이 그 어딘가임에도 제 계좌는 벌써 양전했고 벌써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아무 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싸졌을 때 매수한다고 강조드렸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금 비중 없이 몰빵해버렸나요? 아니죠. 더 떨어지면 더 줍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고 큰 비중 매수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강조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좌가 마이너스에 허덕일 때 5줄 웅줍을 하는 우리 극소수 웅줍러들은 2021년부터 매수해서 수익률이 100%에 육박하거나 혹은 웅덩이에서 싸게 매수해서 안전마진 확보로 이미 계좌 양전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몇 년이 지나면 저처럼 웅덩이가 와도 수익은 좀 줄어들지만 계좌가 편안한 양전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구간까지만 말이죠. 그런데 가끔 비관론자들을 보면 재미없게 익절도 안 하고 뭐하냐 라는 댓글이 있는데 용돈벌이로 만족하셔서 평범하게 사실 분들은 재미있게 익절하면서 대다수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미는 일과 취미, 생활에서 찾으시고 투자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공유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끝까지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대로 반등할 수도 있고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있어 보이는 척 예측하고 분석한다?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반등을 시도 중인 장대 양봉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5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해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봉 차트에서는 지금도 저점 그 어딘가죠? 그리고 현 시점 반등을 주고 있는 저점 그 어딘가에서 현재 제가 매수하고 있는 두 번째 웅줍계좌 역시 이미 양전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유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제 방식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국은 극소수만 성공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오를 땐 즐겨야 하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참고 대다수는 매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웅덩이가 파이면 막상 매수할 돈이 없거나 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내용 같지만 제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셔야 합니다. 아니 10분짜리 이 영상 하나도 진득하게 못 보는데 저와 함께 끝까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되었겠죠. 왜 방법을 다 아는데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걸 꼭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대로 반등할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 이후 추가로 또 떨어질지 또는 쌍바닥을 찍고 반등해줄지 이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다시 현금 비중은 그대로 가만히 냅둬야 합니다. 덜 먹더라도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그냥 최저점 몰빵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떤 조롱 댓글은 웅덩이 매매법 25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하락장, 폭락장이 찾아오면 100차 매수 타이밍을 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조정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면 이런 댓글들이 꼭 달린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나락이다. 몇 년간 하락 오면 채널 주인장도 유튜브 영상 못 올릴 겁니다. 라는 비난 댓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전 1년 이상 하락했던 2022년 마이너스 35% 최저점에서도 계좌 공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분들은 최저점 최고의 매수 타이밍에 풀대출 몰빵 매수 안 하시고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만히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항상 같은 패턴과 같은 사이클을 그려주고 있는데 인간들의 심리가 변하는 게 반복됩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포모로 고점 매수, 그 후에 물리면 패닉셀, 그리고 떨어지면 비관론자들의 등장, 더 떨어지거나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하지 못하다가 또 고점에서 다시 매수. 이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 분할 매수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관론자가 되어 조롱 댓글을 달고 기회를 놓치는 대다수가 되실 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